두 번째 이슈. 우리 또 이 명동거래 회장님하고 딱 이렇게 이런 경기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왠지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 파워풀해지는 것 같은데요, 말씀이. 아, 그렇습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대기업 실적 발표를 한껏 볼 텐데, 뭐 단순한 이제 숫자만 보지 말고 이 의미를 읽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실적 발표 이렇게 앞두고 막 기대치가 막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높아지고 있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다 이렇게 까보면 또 실망스럽고 이게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한국 실적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좀 좋을 리가 없죠. 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아마 실적이 내년부터 좀 좋아질 겁니다. 내년부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할 뭐 현대중공 같은 조선주라든가 기계화학 내년부터는 좀 확실하게 조금 올해보다는 나았다. 저는 이제 내년 봄부터는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선주라든가 석유화학주는 기본적으로는 중국 동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미국보다는. 받으니까. 그러니까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3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또 이 분기 실적에 연연하면 네. 이 단기 모멘텀 플레이를 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저게 직업이니까 이제 뭐 분기 보고서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건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분기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또 막 집중하다 보면 큰 흐름에서 또 놓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좀 보면. 그렇죠. 너무 그 분기 실적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요. 지금 조선 업종이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것은 저가 수주했는 것들의 실적이 지금 이제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 옛날에 수주한 내년부터는 이제 실적이 좀 고가 수주한 거, 제가 받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실적이 좋아진다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죠. 방향성이다. 네. 예. 자, 3분기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적자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3천억 넘을 거다 그랬는데 발표하고 보니까 2천억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네.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순이익이 적자된 거를 가지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현대상선을 비롯한 지분법 적자 손실이 네. 한 600억 넘게 저렇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상선 해운도 안 좋죠 요새. 해운은 근본적으로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서 과열 수준으로 넘어가야지 좋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후행적이죠. 해운이 가장 늦은 거. 가장 늦죠. 네. 그래요. 아직도 이제 좀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조선 부분도 조금 이제 안 좋았다 그러는데 저게 이제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3년 전에 이 저가 수주한 것들. 그렇죠. 지금 이제 실적으로 예. 팍팍팍 이제 그 조선 배를 만들어서 인도를 하면서 그렇죠. 이제 저게 지금 이제 많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다만 정유 부분은 뭐 나름대로 그 오일뱅크 나름대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뭐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분기 전망도 뭐 수주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조선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4분기까지도 조금 미흡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년으로 넘어가야 조금 숫자적으로 좀 좋아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조선이 좋아지는 거, 수주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선반영분 때문에 주가가 이미 상당히 올랐죠. 주가가 올랐죠. 올랐으니까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 좀 조정이 있어야 또 되는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2차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가시화되면서 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이상수 PD가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 코멘트를 이렇게 또 참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먼저 대우증권부터 이렇게 쭉 넘어가도록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3분기 실적도 사실상 좀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많이 네. 났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기대감을 낮춰야 아직은 사이클이 뭐 이렇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진하지만 가능성은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증권 자 보겠습니다. 관심은 수주다. 당장 뭐 실적보다는 수주에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해서 상반기까지 매출 이상의 수주가 계속될 거다. 수주 모멘텀이 유효하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죠? 그렇죠. 수주 모멘텀은 살아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계 경기가 회복이 어느 정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알겠습니다. 따른 당연한 수요가 있을 겁니다.
삼성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좀 큰 증권사들 리포트 보고 있는데 역시 선가 하락 후유증이 3분기 실적에서 나타났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는데 조선 부분 엔진 당분간 좀 의미 있는 수익 개선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죠?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네 한화투자증권 보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좀 눈높이가 좀 더 낮습니다. 목표가도 30만 원치 안 되네요. 27만 원 정도 나타나는 것, 제시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도 좀 하나의 부담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자, 끝으로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건물의 사실상의 주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대투증권 보겠습니다. 목표가가 좀 더 낮아요. 27만 5천 원. 신규 수주와 실제 실적의 간격이 벌어져서 투자 의견은 이분은 또 중립이네요. 네, 매수도 아닙니다. 중립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워낙 또 이제 기대치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오르는 게 또 조선주이기도 한데 방향성은 이제 어떻게 볼까요? 3분기가 좀 3, 4분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결국 방향성도 중요하지만요. 방향의 기울기도 중요하잖아요. 기울기. 근데 기울기는 대단히 약하다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라는 것은 대단히 약한 수준에 있으니까 이것을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매력이 없을 것이고요.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서 많이 빠지면 한번 사보고 그다음에 상당한 부분 오르면 정리하는 그런 정도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될 업종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실적 발표를 볼 때 단순히 뭐 3분기가 좋았냐 안 좋았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 애널리스트 리포트 행간의 리포트는 공개가 되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간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같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실적 추정은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봐주셨으면 한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좀 특별히 현대중공업 실적 발표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명동고래 조승재 회장님하고 우리 증시의 최근 그 이슈들, 이모저모,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들 솔직담백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